자라는 동안 부모님은 늘 경기가 나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 뭘 갖고 싶다거나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경기가 나아지면 사줄게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대학생이 된 뒤에는 나라 경기가 아니라 우리 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1년 어느 날 가게 사정을 알게 되면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부모님 수중에는 현금 50만 원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50이 넘었는데 어떻게 현금 50만 원도 없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술, 담배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두 분에게는 별다른 취미도 특별한 지출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 집이 IMF 금융위기 때 발생한 부채의 늪에 빠져 있었다는 것과 부모님이 10년 넘게 번 돈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A4 용지에 우리 집 수입과 지출, 부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80만 원씩만 갚으면 1년 8개월 후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가계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다는 말에 부모님은 갑자기 말이 없어졌습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채무를 갚았기에 절대 줄지 않을 것 같았던 빚 상환의 끝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님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확인도 없이 무작정 매달 그냥 습관처럼 빚을 갚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부모님은 근면 성실하게 일만 하는 금융문맹이었습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에 문맹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월급쟁이로만 살 수는 없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내 월급을 뺀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저금만 해서는 다가올 것은 우울한 미래뿐이었습니다. 월급쟁이로는 힘들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본가가 되려면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대학 때 무심히 들었던 칼 마르크스의 말이 스쳐 지나가며 저를 깨웠습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뉜다. 그전에는 일을 열심히 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와 상관없어 보이는 공산주의자 마르크스가 그 생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사는 부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입니다. 자본가는 스스로 노동하지 않아도 자본이 대신 일해줍니다. 이에 반해 직장인은 시간과 노동력을 봉급과 교환하는 봉급생활자, 즉 임금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우리 몸의 기능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하나뿐이고 심지어 기계가 감가상각되듯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기능들은 저하됩니다. 그 결과 자본이 대신 일해주는 자본가와 다르게 스스로 일하는 노동자의 부의 증가 속도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나는 자본에게 일을 시키는 자본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본가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인 자본을 소유해야 합니다. 생산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노동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 대출 없이 투자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작권도 자본의 예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저는 삼성전자의 직원이 되지 못했지만 주주가 되어 배당금을 받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월급 받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직접 일해서 받은 돈이 아니라 내 자본이 대신 일해서 얻은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꺼립니다. 위험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월급쟁이로 사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빠듯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하게 산다면 정신 건강에 치명적이지요. 게다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 건강이 나빠진다면 신체에도 치명적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는 소위 부자들, 사장님들은 모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식 투자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하다. 해외여행 가려고 모아두었던 1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난 뒤부터 저는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주식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발견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공부하면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이 좀 좋았지요. 주식시장의 상승장 초입 부근에서 주식 투자에 입문했기 때문입니다. 매매와 투자 그 사이. 거의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작은 성공 뒤 큰 손실을 맛보듯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17년 말 가상화폐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송을 타면서 제 수익이 너무 적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과욕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추격 매매를 하고 단타를 하며 처음으로 1,0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내고는 두려움으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매일매일 매매를 했고 온종일 주식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며 꿈꾸었던 여유로운 삶에서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내가 하고 있는 건 투자가 아니라 매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투자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소확행을 위한 주식 투자. 주식 투자를 하고 가장 크게 바뀐 점을 꼽으라면 마음의 여유라고 답하겠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소소한 행복도 버겁습니다. 소확행도 금융 자생력을 길러야 가능해집니다. 주식을 하기 전에는 노동이 아니면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에 미래를 생각하면 늘 숨이 막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투자라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어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직장인 100만 원으로 주식 투자하기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